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아, 정말 요즘 아주 꽃이 만발을 했습니다요. 이렇게 꽃이 만발을 할 때, 화분에서, 노지에서 키우는 것들은 뭐 땅속에서 있는 자연적인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물만 잘 줘도 잘 자랍니다요. 그런데 요런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좀 다르지요. 요런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영양제를 조금 좀 먹여가면서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잘 자라요. 영양제를 언제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하면요. 꽃이 몽우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개화를 시작하면, 꽃이 개화를 시작하기 전에 영양제를 막 가다해서 먹이면 꽃이 또 막 성장 있죠. 성장 쪽으로 치우쳐져 갖고 잎만 무성하고 꽃을 안 보여주고 잎만 자랍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줄 때는 꽃이, 저 같은 경우에는 몽우리가 졌을 때보다 한두 개가 이렇게 개화를 했을 때, 몇 개 개화를 했을 때, 이럴 때 영양제를 줍니다. 영양제는 잘 줘야지만이 꽃한테 꽃이 잘 클 수가 있지, 영양제를 잘못 주면 꽃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영양제는 참 잘 줘야 되는데요. 영양제를 주지 않는 것은요, 분갈이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영양제는 분갈이 해가지고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거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타서 그냥 죽습니다. 잘 자라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뿌리가 튼튼한 아이, 한 달이 됐어도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아이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뿌리가 건강한 아이들한테만 주셔야 됩니다요. 그리고 영양제를 주실 때는 조금씩 많이 줘서, 많이 주면은 그 비료 약해 피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는 너무 많이 주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줍니다. 제가 그 알갱이 비료 사갖고 와가지고서 이거 큰 거, 이거 아이비 영양제 요거 한 알씩 올려놨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알씩 그냥 녹는 거예요. 물을 주면은 오랫동안 녹아 들어가는데, 요런 데에서 이제 알갱이 영양제로 된 거 있죠. 그런 거는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뭐 어떤 분은 막 숟갈로 퍼가지고 한 수저 이렇게 얹어 놓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저노로서 어떡할까,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 분갈이 할 때도 막 반 수저씩 해갖고 흙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은 열알도 충분합니다. 많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영양제를 잘 쓰셔야 되지. 요렇게 작은 화분 요런 거는 영양제 5알만 올려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영양제가 꽃을 잘 피우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고, 잎을 잘 무성하게 자라는 성분, 영양제의 그 특성이 다 있어요. 거기에 골고루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 또 치우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꽃을 예쁘게 볼 시기에 또 잎을 많이 자라게 하는 이런 영양제를 막 주잖아요. 꽃은 안 피우고 막 성장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는 많은 양보다도 적은 양을 이렇게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왜 또 영양제 얘기를 또 이렇게 그냥 길게 또 이렇게 하냐면은요. 요즘 그 마늘 액비를, 마늘 껍질, 마늘 대 뭐 이렇게 이제 마늘이 수확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마늘 액비, 제가 액비를 계속 많이 주잖아요. 커피 액비, 바나나 액비, 양파 껍질 액비, 뭐 과일 이런 거 껍질 액비 이런 것도 많이 주는데, 저는 과일 껍질 액비는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날파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보시게 되지만 날파리가 하나도 없죠. 이게 날파리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그 날파리 그 하는 거 선물을 받았는데요. 날파리가 없어서 아직 시연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노란 거 있잖아요. 날파리 이렇게 붙는 거. 그거를 저기 이 하초를 많이 키워서 그거를 선물 받았는데 아직 시연을 못 하고 있답니다. 날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무 프랑케니아예요.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요것도 요렇게 저기 약간 좀 입마름이 있죠. 요거는 약간 물을 말려서 이래요. 제가 요렇게요. 물 줄 때 이게 너무 작아 갖고 살짝 지나쳤더니 요렇게 약간 물이 요렇게 하얘지면서 물이 말랐습니다. 마늘 액비 그 커피 액비는 저번에 이렇게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마늘 액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요거를 하니까 통마늘을 담갔어요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게 쭉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언니들이 이거 베란다에다가 이거 그 보일러실에 이거를 놔뒀더니 쭉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좀 보세요. 쭉정이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쭉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엄청나게 우러납니다. 이게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이거 한 접이라고 했는데 많이 담갔어요. 많이 담가가지고 이걸 하루에 그냥 이게 담궈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저녁 때 그래서 제가 뿌려요. 항상 아침에 낮에는 냄새가 너무 나서 사용을 못 하고요. 이 담궈서 자기가 하초의 양에 맞춰서 담그셔야 돼요. 저는 요걸 한 접을 담궈 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 통 받잖아요. 자, 양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 이게 많이 담그면 양이 많아지겠죠. 담궈서 하루 만에 바로 쓰셔야 돼요. 그래도 요즘 이렇게 너무 잘 우러나고요. 마늘 냄새 신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서서 자 하나 자 요렇게 해서서 저는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러면 가득이 됐죠. 한 8대 2 정도 비율이 될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 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이 물을 주는데요. 자, 보세요. 분갈이 한 거 얼마 안 된 건 주시면 안 돼요. 요건 한 달 지났어요. 그래서 줍니다. 이렇게. 그냥 물 주듯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잎에다 주는 게 아니라 흙에다 줍니다요. 이렇게요. 그냥 뭐 별거 없이 이렇게 줍니다. 커피 그 찌꺼기를 얻어 오잖아요. 커피 찌꺼기를 얻어 와서 이렇게. 이것도 얼마나 세게 주셨는지 마늘 액비 주고 이파리가 누렇게 됐다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꽃을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사실은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약하게 주라고요. 언제나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그럴까요? 자, 이렇게 그냥 물로 줍니다. 물로 이렇게요. 자, 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고요. 이거 누래 가지고 건강한 거한테만 줘야 돼요. 한 달 전에 건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액비 2번 먹고 이게 3번째 이렇게 먹는 건데 노릇노릇한 게 이렇게 들어오죠.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잘 됩니다. 그럼 반면에 마늘 액비 먹이고 너무너무 잘 키우고 계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연하게 해서 주셔요. 그리고 담글 때 많은 양을 담그시지 마시고 그 자기의 하초의 양을 보시고 담그시라고요. 하초 이게 몇 개 안 되면은 진짜 요거 매일 나오는 거 그거 조금만 담그셔야 되고 그거를 감안하셔 담그시고 지금 이렇게 담그면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끓이세요. 댓글에 하우스님 끓이니까 냄새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는데 마늘 해서 뭐 나오는 부산물을 끓여 가지고 그 농도는 본인이 그거를 저기를 하셔야 되지 얼마를 끓였는지 모르잖아요. 양을 뭐 그냥 뭐 큰 냄비에다가 막 잔뜩 넣고 끓이신 분도 있고 조금을 넣어서 또 이렇게 끓이신 분이 있지만 그 양은 정말로 그 연하게 보리차 그 연한 색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건 색깔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거를 물에다가 물 받아갖고 그 물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쓰시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그 하초가 적으신 분한테 더 좋겠죠. 또 끓인 거를 펄펄 끓는 걸 또 갖다 부시지 마시고요.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물을 희석을 해서 그 물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뭐 농도가 많이 삶았으면 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적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게 삶았으면 물이 농도가 옅잖아요. 그럼 좀 많이 넣어야 되죠. 이해 가실까요? 아이고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담그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적당하게 담그셔가지고 약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초에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정말 이거 마늘 액비 이거 주면은요 개화 기간도 엄청 길어져요. 개화가 길어지면서 예쁘게 탐스럽게 여기 식물이 잘 자랍니다요. 활용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집에서 나오는 액비로만 해도 영양제 안 사도 돼요. 영양제 귀찮아서 영양제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영양제를 사가지고 화초에다 뿌리시는 분은 주의할 게 있어요. 보통 3개월짜리도 있지만 6개월짜리가 있는데 6개월짜리가 좋다고 길다고 6개월짜리를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꽃이 잠깐 피잖아요. 6개월짜리를 얹어놨어요. 그러면 여름에 이런 아이들은 쉬어야 되거든요. 쉬어야 되는데 6개월짜리를 얹어놓고 자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얘가. 이해가 가실까요? 휴식을 하고 휴면을 여름에 꽃들이 다 휴면을 하는데 봄에 알갱이 영양제를 듬뿍 올려놨어요. 분갈이 할 때 알갱이 영양제를 듬뿍 넣어가지고서 분갈이를 했어요. 여름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을 못 취하는 거예요. 막 자라라고 재촉을 했으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양제를 쓰실 때는 그 화초의 특성을 아시고 써야 돼요. 이런 거는 이 제라늄을 이제 영양제를 봄에 6개월짜리를 막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면은 지금 한 2개월, 3개월 됐어요. 이제 다음 달, 요번 달 말쯤부터 해가지고 한두 달 얘네가 최고로 힘든 그런 계절이 와요. 더위를 못 견뎌가지고. 그런데 막 자라라고 영양제까지 들어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가 더 나빠져요. 완전히 안 좋아져서 뼈라름이 되는데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라늄 같은 거는 알갱이 영양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요런 건 액비를 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마늘 액비를 이제 막 주시는데 지금까지만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지금까지만 주시고요. 왜냐하면 액비를 한번 들어가면 한 달 정도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6월 벌써 하면 중순이 다가가고 있는데 7월 중순이 되면 얘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하지 마세요. 제라름은요. 저걸 또 만들어 갖고 또 제라름에 주신다고 막 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휴식을 하는데 아이고 너 빨리 자라라 막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서 안 돼요. 지금부터는 저는 제라륨은 안 준다. 이렇게요. 안 줍니다. 어떤 거를 마늘 액비를 안 줘요. 요런 건 줬어요. 자, 요런 건 줘가지고 지금 보세요. 엄청 좋아졌죠. 2번 먹였어요.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오기 시작하네요. 자, 꽃기린이에요. 줘야 될 거, 안 줘야 될 거 잘 파악하셔서 주세요. 막 또 액비가 좋다고 해가지고 막 또 주죠. 그럼 안 돼요. 다육이한테도 주지 마세요. 지금은 안 돼요. 봄에는 가능했어요. 연하게 해서. 지금은 안 됩니다. 여름에 제일 힘들어질 때인데 얘가 여름에 휴식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도 한 바가지 먹여라 하고 주면 안 됩니다. 주시지 마세요. 이런 것들 줘야 될 거 안 줘야 될 거 분명히 가려서 하세요. 꽃이 피고 있고 꽃몽오리가 오고 있고 이런 것만 주세요. 꽃이 지고 난 아이들한테 주시면 안 돼요. 꽃이 일단 지고 났어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걔는 여름에 이제 휴식을 해야 돼요. 그런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찬바람이 불 때 다시 줍니다.
잘해서 아무거나 막 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참고를 해서 주세요. 요거를 요 랜디를 물을 한번 말렸어요. 제가 물을 한번 말렸더니 이렇게 하엽이 졌죠. 근데 밑에 이제 이렇게 또 새순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다 따주면 되는데 자연적으로 이게 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댓글에요,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참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어렵냐? 하우스님, 뭐 전후 내용 하나도 없어요. 잎이 하엽이 누렇게 떡잎이 지는데 왜 그럴까요? 저 그 정도로 박사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전후 뭐 어쩌게 저쩌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분갈이를 했는지 분갈이를 안 했는지 물을 말렸는지 햇볕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뭐 아무 내용도 없고 전후 사정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가 제라늄이 하엽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저 그 정도로 박사 아닙니다. 저 몰라요. 댓글에다가 하실 때는 조금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뭐 아는 만큼 조언을 드리는데요. 정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너무 곤란합니다요. 질문을 하실 때 그런 것은 조금 좀 앞뒤 내용을 좀 적으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오늘도 저 액비 저기 마늘 액비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시고요. 너무 가용은 저는 안 합니다. 다른 유튜브님들은 뭐 막 많이 줘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모자랄 듯 줘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